우리 문제를 해결하는 힘. 우리 첫 번째는 자, 능동적으로 해결하며 읽기예요. 자, 우리 글을 읽는 과정은 문제를 굉장히 다양하게 부딪히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야. 자, 우리 글을 읽는다는 건 글 속에 담겨 있는 의미를 이해할 뿐만 아니라 또 이 사람이 하는 말이 과연 논리적으로 타당한 건지도 따져가면서 읽어야 되거든? 근데 내가 글을 읽다 보면 단어를 잘 모를 때도 있고요. 혹은 문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호할 때도 있고, 혹은 이 부분에서 중심 생각이 뭔지 파악하기 어려울 때도 있고, 또 이 사람이 하는 말이 과연 옳은가? 구분이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문제에 부딪히게 되는데, 자, 그러면 우리 글을 읽는다는 건 뭐다? 문제 해결 과정이다 라고 해서 자, 우리 이번 단어는 문제 해결 과정으로서 읽기란 무엇인지 그것을 이해하면 되겠고, 그럼 문제를 해결할 때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 바로 글 속에 나타나 있는 정보랑 나의 배경 지식을 결합해서 이것들을 활용해서 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바로 들어가 볼 건데, 우리 지금 이번에 볼 내용이 뭐냐면 주장하는 글이에요. 그래서 우리 다음 페이지 가시면 주장하는 글에 대한 설명이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 글의 갈래도 꼭 알아둬야 됩니다. 자, 주장하는 글을 먼저 볼 건데, 자, 주장하는 글이란 자, 어떤 문제에 대해서 글쓴이가 자신의 주장이나 의견을 내세우거나 주장이나 의견이 나오니까 어때? 주관적이야. 자, 또 타당한 근거를 들어서 자, 타당한 근거가 나와야 되죠? 독자를 설득하기 위한 글입니다. 자, 타당한 근거를 들어야 되니까 자, 논리적이고요. 자, 독자를 설득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 자, 굉장히 무슨 내용인지 분명하게 드러나야 돼. 이게 명확성이야. 그래서 아래 가시면 주장하는 글의 특성. 글쓴이의 생각이 나타나요. 자, 주장과 의견의 생각이니까 주관적입니다. 자, 두 번째, 적절한 논증 방식을 쓸 거예요. 자, 논증이 뭐냐면 내가 하는 말이 옳다라고 설득하기 위해서 논리적으로 증명해내는 방식 혹은 주장과 근거 사이의 관계를 논증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내가 주장과 근거를 들어 설득할 거니까 당연히 논리적이겠죠? 자, 그리고 내가 어떤 주장을 내세우고 그것에 대한 근거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나타나야 돼요. 명확성. 또 객관적이고 타당한 근거로 의견을 뒷받침해야 하니까 타당성이라는 특성도 드러납니다. 자, 뿐만 아니라 주장하는 글은 굉장히 체계적인 글이에요. 그래서 구성을 꼭 아셔야 되는데 주장하는 글이나 설명하는 글을 읽을 때에는 반드시 짜임까지 파악하셔야 됩니다. 자, 서론에서는 자,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서론에서는 문제를 제기할 거다. 자, 본론에서는 주장과 근거가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고 결론에서는 지금까지 다룬 내용을 종합하면서 주장을 분명하게 다시 한 번 더 밝혀주는 것으로 마무리하면 되겠어요. 자, 그럼 우리 이번 단어는 문제 해결 과정으로서의 읽기라고 했으니까 자, 문제 해결 과정으로서의 읽기는 글을 읽으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인지적인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글을 명확하게 이해하게 되는 과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우리 글을 읽으면서 다양한 문제에 부딪힐 수 있어. 예를 들면 내가 좀 피곤하다든지 아니면 불이 좀 어둡다든지 바깥이 너무 시끄럽다든지 이런 거 말고 어떤 인지 내가 이 내용을 이해하고 파악하는 데 있어서 생기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되는지를 파악하면서 가볼 겁니다. 자, 어떻게 파악한다? 자, 바로 글에 나타나 있는 정보와 독자의 배경 지식을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거다. 자, 그럼 문제 해결 과정으로서의 읽기. 자,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자, 글 속에는요. 자, 우리 삶의 문제에 대한 글쓴이의 생각이나 주장 같은 것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책을 읽음으로써 당연히 새로운 지식이나 정보도 얻을 수 있고요. 또, 자, 이 안에 어떤
어떤 문제에 대한 생각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걸 읽으면서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라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또 글쓴이의 생각이나 주장에 대해서 이것 말고 이것 좀 보완하거나 이렇게 바꾸면 어떨까? 창의적인 방안, 내 생각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게 바로 문제 해결 과정으로서 읽기의 효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주장하는 글로 나아가 볼게요. 자, 우리 첫 번째는요. 플라스틱은 전혀 분해되지 않았다. 자, 그러면 우리 문단별로 중심 내용 찾으면서 가볼게요. 왜? 우리 주장하는 글은 체계적인 글이니까 문단별로 중심 내용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가로 가시면 인류 역사는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시대를 거쳐 오늘날에 이르렀다. 자, 우리 역사를 구분하고 있는데요. 구분. 자, 어떻게 구분하고 있니? 도구. 바로 구석기는 돌인데 얘를 막 떼서, 신석기는 돌인데 갈아서, 청동기는 청동이 나타나면서, 철기는 이제 철을 본격적으로 쓰기 시작하면서, 자, 이렇게 나눠줬단 말이야. 바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 시대를. 자, 뭐에 따라서? 바로 도구를 혹은 도구의 재료가 무엇인지 도구의 재료에 따른 시대의 구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고 있을까? 그럼 우리는 지금 어떤 도구의 재료로, 어떤 재료를 제일 많이 쓰냐라고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전문가들은 플라스틱 시대라고 말한다. 자, 우리 지금 플라스틱 시대입니다. 자, 단적으로 우리 플라스틱 제일 많이 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바로 플라스틱을 많이 쓴다는 지금 우리 현재 사회의 특성을 강조하는 표현. 바로 현대사회의 특성을 강조. 사회의 특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플라스틱 제일 많이 씁니다. 플라스틱 시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지금 뭐에 대해서? 플라스틱에 대해서 이야기하겠다라는 것을 우리 예상해 볼 수 있네. 전자제품뿐만 아니라 각종 주방용품이나 생활용품 등 다양한 물건에 플라스틱이 쓰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플라스틱이 없는 생활을 상상할 수 있을까? 자, 질문을 던지면서 문제 제기합니다. 자, 문제 제기 먼저 하고 있어요. 자, 플라스틱은 석유에서 추출한 원료를 결합하여 만든 고분자 화합물의 한 종류다. 자, 우리 플라스틱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는데, 자, 우리 붉은색으로 이렇게 네모 표시가 되어 있어요. 왜? 옆에 포스트잇 한번 보세요. 자, 모르는 단어가 나올 수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라? 문맥을 살펴서 의미를 파악하거나 그래도 모르겠다면 사전을 찾아서 의미를 파악해라 라고 나오고 있어. 그래서 우리 여기 빨간색으로 네모된 거 말고도 내가 이거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 하면 이거 꼭 단어 뜻을 찾아보셔야 됩니다. 자, 플라스틱은 석유에서 추출한 원료를 결합하여 만든 고분자 화합물의 한 종류다. 자, 고분자. 높을 고자죠? 그러니까 분자량이 많은 분자. 분자량이 아주 많은 분자가 고분자구나 라는 거. 그래서 우리 플라스틱의 개념이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이 고분자 물질은 대부분 합성수지인데, 자, 우리 합성수지라고 나왔는데요. 유기화합물의 합성으로 만들어진 수지 모양의 고분자 화합물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지 모양의 고분자 화합물을 근데 뭘로? 유기화합물의 합성으로 만들어졌다 해서 합성 수지라는 거. 수지 뜻을 몰라서 찾아봤는데 봐도 모르겠더라고요. 뭐라고? 반고체래, 반고체. 반고체를 수지라고 한대요. 자, 합성수지를 열 가공하거나 경화제의 경은 단단할 경. 단단하게 만드는 겁니다. 경도를 높이거나 경화를 촉진할 때 첨가하는 물질 경화제. 촉매 알지? 중합체, 중은 거듭 중. 그러니까 자, 기본 분자가 그 단위가 거듭 반복되면서 합쳐지면서 만들어진 화합물을 중합체라고 한다. 등을 사용하여 일정한 형상, 모양으로 성형,
형태를 만든 것 또는 그 원료인 고분자 재료를 플라스틱이라고 한다. 여기까지 플라스틱의 개념 설명을 해줬고요. 플라스틱은 매우 가벼운 데다가 이제 장점이 나옵니다. 장점 1. 자, 매우 가볍고요. 자, 2번. 모양을 변형하기가 쉽고요. 3번. 다양한 빛깔로 만들 수 있습니다. 게다가 4번. 절연성도 뛰어나요. 자, 절연성은 전기가 통하지 않는 성질. 자, 플라스틱이 우리 생활에 깊숙이 자리 잡은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처럼 보인다. 라고 해서 그럼 나달라게 주신 내용은 뭐예요? 플라스틱의 개념과 장점에 대해서 설명해줬고 이렇듯 자, 장점 먼저 나오면 사실 문제 얘기하려고 우리 시작 부분에 장점 먼저 얘기하고 그러나 문제가 많아. 보통 이렇게 진행되는 거 알지? 자, 그래서 이제 문제로 넘어갑니다. 이렇듯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플라스틱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자, 플라스틱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바로 플라스틱이 잘 썩지 않는 물질이라는 데 있다. 바로 잘 썩지 않는 물질이기 때문에 문제야. 자, 플라스틱이 분해되려면 500년 혹은 그 이상의 기간이 걸린다고 한다. 어떤 전문가들은 플라스틱이 분해되는 기간을 정확히 알 수 없다고도 말한다. 즉, 플라스틱이 만들어진 지 10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인간이 생산한 플라스틱은 아직 어딘가에 아직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다. 하지만 사람들은 플라스틱을 재활용할 수 있다는 생각에 자, 이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 우리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뭐라고 그래? 통념이라고 합니다. 통념. 자, 사람들의 통념은 이거 재활용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플라스틱 제품을 편하게 쓰고 쉽게 버린다. 그것은 바로 뭐? 플라스틱 제품을 편하게 쓰고 쉽게 버리는 그것이 자, 뭔지 모르고 소탐대시라는 것인지도 모른 채 말이다. 자, 소탐대시는 작은 것을 탐내다가 큰 것을 잃어버리는 걸 소탐대실이라고 하죠. 자, 여기 빨간색으로 밑줄이 쫙 가져 있는데 바로 뭘 봐라. 글에 나타난 정보를 단서로 문장의 의미를 파악하며 읽어봐라. 바로 그것은 앞에 나와 있는 이 문장의 내용인데 그럼 소탐, 플라스틱 제품을 편히 쓰고 쉽게 버리려다가 결국 대신 뭔가 크게 잃게 되는구나. 그럼 뒤에 나올 내용은 뭘 크게 잃는지를 알려주겠구나. 라는 거. 바로 플라스틱을 쓰다가 뭔가 크게 잃게 될 거라는 거. 자, 서론. 자, 소주제 보시면 일상생활에 깊숙이 자리한 플라스틱 사용에 관한 문제 제기입니다. 플라스틱. 자, 정리해보면 자, 플라스틱의 장점 및 특성 볼까? 매우 가볍고 모양을 변형하기 쉽고 다양한 빛깔로 만들 수 있고 또한 절연성도 뛰어나요. 하지만 문제는 잘 썩지 않는 물질이라는 데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글쓴이가 지적하는 현대사의 문제점 바로 플라스틱을 너무 많이 써. 문제는 뭐야? 안 썩는다는 거야. 자, 재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편하게 쓰고 쉽게 버리고 있어 라고 얘기했고요. 자, 오른쪽으로 넘어가 보시면 이제 본격적으로 본론이 나오죠. 자, 본론은 구체적인 근거를 들어줘야 됩니다. 사람들의 생각과 달리, 그러니까 이렇게 통념과 달리 자, 여기서 말하려는 건 재활용되는 플라스틱의 양은 그리 많지 않다. 바로 통념을 반박하고 있죠. 자, 그래서 플라스틱의 재활용 실태가 어떻게 되는지 얘기해 볼 겁니다. 페트병, 요구르트병, 블록, 비닐봉지, 스티로폼 등도 각기 재질이 다르고 자, 재활용되는 플라스틱이 많지 않은 이유 첫 번째는요. 각기 재질이 다르고 이거 외에도 플라스틱의 종류가 다양하다 보니까 저때 재질별로 선별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더구나 이물질이 많이 묻어있거나 세척되지 않은 채 벌어지는 용기류가 많아. 자, 이물질이나
세척되지 않은 채 버려지는 용기류 때문에 재활용을 하더라도 플라스틱 함유나 정화조처럼 품질이 떨어지는 제품을 만들 수밖에 없다는 거. 그러니까 똑같은 애로 재활용되는 게 아니라 한 단계 낮춰서 혹은 두 단계 낮춰서 자 품질, 질이 떨어지는 애로 재활용합니다. 그러면 제일 밑에 질 떨어진 애는 아예 재활용이 안 된다는 얘기가 되겠지. 재활용률이 70% 정도로 비교적 높은 편인 페트병도 다시 페트병이 못 돼. 그러니까 얘도 한 단계 낮춰서 혹은 두 단계 낮춰서 화학솜이나 노끈 등으로 만들어진다. 재활용되지 않은 플라스틱 쓰레기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재활용이 안 되는 애. 너무 질이 떨어져서 재활용이 안 되는 애. 자 재활용이 되지 않은 플라스틱 쓰레기는 자 걔는 어떻게 돼? 태우거나 매립장에 묻어요. 얘는 그나마 수거된 거고요. 수거되지 않은 플라스틱은요. 어떻게 돼요? 산과 들에 아무렇게나 묻히거나 어딘가를 떠돌아다니다 바다로 흘러들어간다. 자 그럼 우리 지금 라달락에서는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플라스틱 쓰레기의 처리 실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쓰레기의 처리 실태. 글씨가 자꾸 옆으로 가네. 자, 그러니까 플라스틱 쓰레기가 재활용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재활용이 그다지 되지 않는다라는 내용까지 봤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마달락 볼게요. 마달락 보시면 이번에는 미국의 사진작가 크리스 조던은 2009년에 북태평양 미드웨이 섬에서 촬영한 충격적인 사진을 인터넷에 공개했다. 사진 속에는 멸종 위기종인 엘버트로스가 죽어 있었는데 그 몸속에는 플라스틱 뚜껑과 작게 부서진 플라스틱 조각들이 가득 차 있었다. 자, 미드웨이 섬은 아시아와 아메리카 대륙의 중간 지점에 있어서 미드웨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이름처럼 태평양 한가운데 있는 이 섬에는 세계 곳곳에서 버려진 쓰레기들이 바람과 해류를 따라 휩쓸려 온다. 바다를 떠다니는 동안 단단했던 플라스틱 쓰레기는 깨지고 닳아 작은 크기로 부서진 채 물속을 떠다닌다. 엘버트로스는 이 플라스틱의 알록달록한 빛깔에 끌려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도 모른 채 꿀꺽 삼키고 말았던 것이다. 플라스틱 조각을 먹이로 착각하여 삼킨 엘버트로스는 결국 영양실조에 걸려 서서히 죽어갔을 것이다. 자, 이거 먹인 줄 알고 막 먹었는데 얘네들은 영양분이 없잖아. 근데 위는 찼잖아. 그니까 배가 부르다 라고 생각했다가 결국 영양실조에 걸려서 죽었을 거야 라고 추측하고 있고요. 바로 플라스틱 쓰레기로 인한 동물이 피해 사례를 들고 있습니다. 동물 피해 사례 첫 번째 엘버트로스를 들어줬고요. 자, 아래 가면 배경 지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 플라스틱이 쬐끄맣게 줄어든다고 했잖아. 이렇게 아주 작아지면 미세 플라스틱이라고 해요. 이거 되게 문제로 이슈화된 지는 좀 됐죠? 좀 됐어. 그래서 글에 관련된 배경 지식을 활용해서 읽으면 훨씬 더 이해가 잘 될 겁니다. 자, 미세 플라스틱이란 5mm 미만의 작은 플라스틱으로 처음부터 미세 플라스틱으로 제조되거나 자, 우리 처음부터 미세 플라스틱으로 제조된 애들은 어떤 거 있냐면 요즘은 많이 없어졌는데 옛날에는 피부 스크럽 제품 써본 적 있니? 보면 안에 알갱이가 들어있어요. 근데 이 알갱이가 조금 막 친환경적인 브랜드들 요즘은 많이 바뀌어서 소금을 사용하는데 소금? 근데 좀 싼 제품들은 예전에는 미세 플라스틱을 넣어서 피부에 마찰을 일으켜서 스크럽하게 만든 제품들이 있었어. 그리고 심지어 섬유유연제, 향기 많이 나는 거, 향기 톡톡 이런 거 광고 본 적 있죠? 이 안에도 미세 플라스틱이 들어있다고 했어. 그래서 이게 이슈가 되면서 중간에 광고가 바뀌어요. 우리 제품은 미세 플라스틱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이런 광고로 바뀌었었거든.
이렇게 처음부터 미세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져서 제품 안에 들어가 있는 우리 눈에 심지어 보이지도 않게 아주 작게 만들어지기도 하고 혹은 플라스틱 제품들이 왜 바닷가 가면 바위가 자갈이 되고 자갈이 모래가 되고 막 이렇게 다 조그매지잖아. 플라스틱도 마찬가지로 이게 막 부서지면서 아주 조그맣게 줄어들기도 합니다. 자, 너무 작아서 하수 처리수를 걸러지지 않고 바다 강으로 그냥 들어가겠지. 우리 심지어 아까도 말했지만 눈에 안 보이는 미세 플라스틱도 있다고 했어. 그러면 얘네들이 바다에 얼마나 많고 그러면 이 물고기들이 얼마나 그걸 먹을 것이냐. 그러면 그거를 또 더 큰 물고기가 먹고 더 큰 물고기가 먹고 결국은 인간도 먹겠죠. 그래서 왜 큰 물고기는 뭐 몸에 안 좋다 이런 얘기 들어봤니? 몰라? 그래서 막 이렇게 오메가3 같은 것도 막 큰 물고기에서 하는 건 안 좋다고 한 게 그 미세 플라스틱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가 나온 거거든. 이렇게 플라스틱이 문제라는 얘기야. 이런 거 우리가 배경 지식이 있다면 이 글을 읽을 때 플라스틱이 얼마나 위험하고 안 좋은지 경각심 훨씬 더 크게 볼 수 있겠죠. 넘어가 볼까? 자, 플라스틱은 또 다른 멸종 위기종인 붉은 바다거북의 생존도 위협하고 있다. 자, 이제 두 번째 피해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산란기를 맞은 바다거북은 많으면 한 번에 100개가량의 알을 7번까지 낳는다. 알에서 깨어난 새끼 거북은 모래 구덩이에서 나와 6cm가량 자랐을 때 바다로 떠났다가 30년이 지나서야 자신이 태어났던 바닷가를 다시 찾아온다. 이때 바다거북이 살아서 돌아올 확률은 5000분의 1에 지나지 않는다. 플라스틱은 이렇게 낮은 바다거북의 생존율을 더 낮추고 있다. 바다거북은 바다를 떠돌아다니는 플라스틱 조각과 비닐, 풍선 등의 쓰레기를 해파리와 같은 먹이로 착각해서 삼키고 만다. 자, 그럼 어떻게 생겨요? 자, 소화되지 않은 쓰레기를 먹은 바다거북은 영양분을 흡수하기는커녕 화학 물질만 몸속에 쌓여 이상행동을 보이기도 하고 껍질이 약한 알을 낳거나 죽기도 한다. 자, 그러면 동물 피해 사례 두 번째. 붉은 바다 거북을 얘기했고요. 자, 지금 보시면 글의 구성 단계별로 중심 생각을 정리하며 읽어보자 했는데 지금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 서론에는 뭐 나왔어요? 플라스틱 사용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고요. 자, 본론 첫 번째에서는 플라스틱 쓰레기의 처리 실패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재활용 잘 되지 않는다고 얘기했어. 그리고 동물 피해 사례 첫 번째 엘버트로스 얘기했고요. 동물 피해 사례 두 번째 붉은 바다 거북 얘기했습니다. 자, 계속 4단락으로 가시면 자, 플라스틱이 동물에게 해를 끼친 사례는 해외에서만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2012년 8월 제주 김영 앞바다에서 그러니까 해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있어. 자, 그럼 어때? 오, 멀리 있는 얘기가 아니네.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네. 우리 가까이에도 있는 문제네. 바로 경각심이 올라가죠. 자, 경각심을 높여줍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는 플라스틱이 동물에게 해를 끼친 사례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자, 바로 뭐가 나왔다? 어린 암컷, 뱃머리 돌고래가 바닷가로 떠밀려왔다. 우리나라에도 뱃머리 돌고래 사례가 있습니다. 해양경찰과 지역 주민들은 마르고 기운이 없어 보이는 뱃머리 돌고래를 치료했지만 이 돌고래는 구조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그만 죽고 말았다. 사람들은 돌고래가 죽은 원인을 밝히기 위해 이 돌고래를 부검했는데 이 돌고래는 근육량과 지방층이 부족했고 팽창한 윗속에는 비닐과 엉킨 끝뭉치가 들어있었다. 뱃머리 돌고래는 윗속에 들어있는 이와 같은 이물질 때문에 먹이를 제대로 먹지 못하다가 결국 영양이 부족하여 죽은 것이다. 바로 동물 피해 사례 세 번째가 나왔고 자, 해양 쓰레기의 60에서 80%는 플라스틱이 차지하고 있다. 플라스틱 쓰레기는 바다를 떠다니다가 잘게 부서져 새와 바다거북, 돌고래와 같은 동물들에게 해를 끼치고 있다. 또한 자, 여기까지는 뭐 나왔어요? 바로 동물에게 피해를 끼치는 사례들에 대해서 여기까지 얘기해줬고 또한
흉물스럽게 버려진 플라스틱 쓰레기는 자연 경관을 해쳐 관광산업에 피해를 주고요. 선박의 안전도 위협하고요. 그뿐만 아니라 사람의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미세 플라스틱은 물고기의 내장이나 싱싱한 굴 속에도 유입되어 우리의 식탁에 오른다. 결국은 우리의 건강까지 위협하는 것이다. 그럼 이거 여긴 뭐 나오는 거니? 인간에게도 피해가 있다라는 거. 인간에게 그 피해가 돌아온다. 자, 인간에게 그 피해, 바로 플라스틱 쓰레기로 인한 피해가 돌아온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해 볼까요? 자, 본론의 소주제, 바로 분해와 재활용이 어려운 플라스틱이 동물에게 피해를 끼치고 결국 인간에게 피해가 돌아오게 된다는 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 그럼 플라스틱 쓰레기 처리 실태. 자, 플라스틱은 재활용이 잘 안 된다고 했어요. 왜? 플라스틱의 종류가 다양해서 재질별로 선별하는 게 쉽지 않고요. 또 이물질이 묻어 있거나 세척되지 않고 버려지는 용기류가 많아서 재활용을 해도 품질이 떨어지는 제품을 만들 수밖에 없고요. 자, 재활용률이 높다고 하는 페트병도 다시 페트병이 되지는 못합니다. 자, 결국 이건 그나마 재활용이 어떻게 되는지. 만약 재활용이 안 되면요. 수거된 애들은 태우거나 매립장에 묻는데요. 수거되지 않은 애들은 한가들에 묻히거나 바다로 막 흘러들어 갑니다. 자, 플라스틱 쓰레기, 동물과 인간의 삶에 해를 끼치는데요. 엘바트로스는 플라스틱 조각을 먹이로 착각해서 삼킨 후 영양실조에 걸려서 죽었어요. 붉은 바다 거북도 이상행동을 보이거나 껍질이 약한 알을 낳거나 죽습니다. 뱃머리 돌고래, 비닐과 끝뭉치를 삼켜서 역시 다른 먹이를 못 먹고 죽었죠. 인간에게도 다양한 피해를 끼쳤고요. 자, 그럼 결론. 자, 지질 시대에 만들어진 석유는 지구가 매우 오랜 기간에 걸쳐 만들어낸 소중한 자원이다. 하지만 우리는 이 소중한 석유를 거의 10분가량 사용할 플라스틱으로 만들었다가 다시 수백 년 동안 분해되지 않는 쓰레기로 만들고 있다. 바로 소중한 자원을 낭비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죠. 길바닥에 나뒹구는 쓰레기로, 바다를 떠다니는 해양 쓰레기로, 매립장에 가득 쌓인 쓰레기로 말이다. 지금까지 사람들이 만들어낸 모든 플라스틱, 여기 말고 여기다 갈까? 자, 모든 플라스틱 쓰레기는 썩지 않고 이 지구 어딘가에 존재하고 있다. 자, 그럼 모든 것은 존재하고 있어요. 자, 뭐에? 단정 짓고 있죠. 단정적이다. 자, 모든 플라스틱 다 그대로 있어. 라고 단정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단정을 해버리면 어때? 맞아. 심각하네. 자, 경각심. 경각심을 유발하고 강조합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플라스틱을 이렇게 편하게 쓰고 쉽게 버려도 될까? 안 된다는 거. 자, 그럼 당연히 얘 몰라서 물어봐? 당연한 걸 물어보고 있지? 우리 당연한 거 물어보는 거 서리법이죠. 당연한 사실을 의문문으로 제기합니다. 자, 그래서 독자들은 안 되죠 하고 반성하게 되죠. 자, 손이 닿는 곳이면 어디에나 있는 플라스틱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생활하기는 어렵겠지만 줄일 수 있다면 줄여보자. 특히 짧은 시간 사용하고 버리는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은 더더욱 선택하지 말자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자, 그럼 주장이 나왔다면 이 주장이 합리적이고 타당한지 판단해 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맞아, 플라스틱은 너무 문제가 많아. 일회용 컵 쓰지 말고 뭐 텀블러를 갖고 다니든지 해서 줄여야겠어 라고 타당하다고 느낄 수 있고, 타당하지 않다면 플라스틱을 대체할 수가 없잖아. 플라스틱 없이 내가 플라스틱 없는 거를 구매하고 싶어도 플라스틱 없이 만들어진 제품이 없는데 그럼 어떻게 할 수가 있어? 타당하지 않아. 혹은 내가 지금 안 써도 이미 그 수많은 플라스틱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
해결되지 않아. 다른 해결 방안을 찾아야지 라고 생각한다면 타당하지 않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주장 볼까? 플라스틱 쓰레기는 썩지 않고 지구 어딘가에 존재하고 있으며 우리에게 피해를 입힌다. 그러니까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특히 일회용 플라스틱은 더더욱 선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주장했고요. 자, 뒤로 넘어가 봅시다. 자, 학습 활동. 자, 이 글에 나타난 정보와 배경 지식을 바탕으로 글의 중심 내용을 파악하고 자, 글쓴이의 주장을 비판적으로 받아들여라. 그리고 평가해봐라 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플라스틱의 특성을 먼저 정리해보면 플라스틱이 쓰이는 제품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요. 자, 왜 이렇게 많이 쓰는 겁니까? 장점, 매우 가볍고 모양을 변형하기 쉽고 다양한 빛깔로 만들 수 있고 절연성도 뛰어나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분해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럼 재활용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재활용도 어렵습니다. 왜? 종류가 많아서 재질별로 선별하기 어렵고요. 이물질이 묻어있거나 세척되지 않은 채 버려지는 용기류가 많고 재활용을 하더라도 원래 제품으로 다시 만들기가 어려워요. 자, 아래로 가시면 자, 피해 사례 정리해 볼까? 엘버트로스, 붉은 바다 거북. 자, 얘도 플라스틱을 먹인 줄 알았고요. 뱃머리 돌고래. 자, 세 가지 사례가 나왔습니다. 자, 인간에게도 피해가 있다고 했죠? 자, 이렇게 동물과 인간에게 피해를 끼쳤어요. 자, 그렇다면 자, 바로 이 문장의 의미를 추론해 볼까요? 자, 그것이 소탐대시라는 것인지도 모른 채 말이다. 자, 이거 서론에 있었습니다. 자, 그것은 바로 앞문장이었죠? 바로 플라스틱 제품을 편하게 쓰고 쉽게 버리는 거였어요. 자, 소탐대실은 작은 걸 탐하다 큰 걸 잃는다는 뜻인데 그러면 작은 걸 탐하는 건 플라스틱을 편하게 쓰고 쉽게 버리는 거고 뭘 잃는다는 걸까? 자, 뒤에 내용을 계속 보시면 새, 바다거북, 돌고래와 같은 동물에게 해를 끼쳤고요. 자연 경관도 해치고 그래서 관광산업에 피해를 줬고요. 선박의 안전도 위협하고요. 결국 우리 건강까지 해친다라고 본다면 바로 이런 것들이 대신 큰 걸 잃는 부분에 해당하게 되겠지? 그렇다면 이 문장의 의미는 뭐다? 소탐대실의 뜻에서 이거 서술형으로 많이 나옵니다. 작은 것을 탐하다가는 플라스틱을 편하게 쓰고 쉽게 버리는 행태를 큰 것을 잃으면 환경이 오염되고 동물과 사람의 건강이 위협받게 된 상황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문장의 의미는 편하다고 무분별하게 플라스틱을 사용하다 보면 결국 그 피해는 인간에게 더 크게 돌아오게 된다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또 글쓴이는요. 이 앞부분에서요. 주로 플라스틱의 장점을 얘기했는데 뒤부터는 플라스틱의 피해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문장은 우리가 편하게 쓰는 플라스틱이 사실은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자, 우리에게 도움이 됐던 배경 지식이 있었는지 미세 플라스틱이나 플라스틱으로 인한 어떤 환경 오염이나 이런 것과 관련된 배경 지식이 있는지 떠올려 보시고 넘어가면 다음 페이지. 자, 주장하는 글의 구성 단계에 따라 중심 내용을 요약해보자. 우리 체계적인 글이니까 중심 내용 꼭 알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서론. 일상생활에 깊숙이 자리한 플라스틱 사용에 대한 문제 제기했고요. 본론 1에서 플라스틱 재활용 처리 실태에 대해서 알아봤고 본론 2에서 동물에게 피해를 끼친 사례들을 알아봤고 본론 3에서 우리 인간에게 피해를 끼친 사례를 봤습니다. 결론,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자라고 주장했고요. 자, 그렇다면 주장이 타당하냐? 만약 타당하다면 플라스틱은 동물뿐만 아니라 인간의 건강까지 위협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쓰지 말아야죠. 플라스틱은 잘 썩지 않아서 환경을 오염합니다. 또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이니까 타당하다. 자, 만약 타당하지 않다면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물건이 많아서 줄이기는 힘듭니다. 또는 플라스틱을 대체할 물질을 찾기 어렵고요. 또 우리가 아무리 플라스틱 사용을 줄인다 할지라도 이미 일어나고 있는 문제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거. 자, 그럼 우리 일단은 여기까지 문제 먼저 풀게요.